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아주 우연히 천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문자가 많으면 엄청나게 귀한 자료가 됩니다. 당대 쓰여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점재현 신사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2100년 전에 쓰여진 금성문인데 반해 너무 깨끗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뚜렷하고 글씨가 지워져서 몰라보게 된 부분은 그냥 다 뭉개져 있습니다. 자연석의 한 면을 갈아서 둘레와 돌의 변죽을 따라서 선을 긋고 줄과 줄 사이에도 세로줄을 그어서 간격을 만들고 그 안에 예서체로 글자를 새겨 칠행의 비문을 써놓았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주 우연히 땅속에 있던 비석을 발견한다고 하면 진품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듯이 후다닥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1914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땅속에 있지 않고 비를 피할 수 없는 곳,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 글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너무 깨끗합니다. 그것도 가공을 많이 해서 잘 만들어진 금성문입니다. 충주 고구려비를 보면 그냥 눈으로 봐서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관찰을 자세히 해야 희미하듯이 보일 듯 말 듯. 그것도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글자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마모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500년 동안 밖에 비를 맞으며 견뎌오는 세월 속에서 많은 부분이 마모가 되고 수많은 이끼나 먼지가 묻어서 더욱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주 중요한 금성문인지는 모르고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마모가 엄청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알아보고 힘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그냥 뚝하니 짠하고 발견했듯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마모가 이루어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돌멩이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점재현 신사비는 너무 깨끗합니다.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우연히 발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다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전부인 만큼 벌판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논에서 우연히 그 큰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속에서 1000년 동안인지 500년 동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땅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잘 남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도 진흙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되어야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비틀기 위한 세력 집단이 행한 일입니다. 가짜를 진실로 둔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강산 광개토 태왕비, 아주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비석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일본 군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뭐든지 잘 발견합니다. 구석시 시대 뗀석기도 그냥 막 발견하고 그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조작하고 이동한 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조작을 했다고 해도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 듯 한 분위기입니다. 외가 십묘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멸했다고 합니다. 업적을 말할 때 육하원칙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호태왕비에 보시면 영락 몇 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이상하게 왜 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영락 5년 395년 기사가 나오고 신묘년 391년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영락 6년 396년 기사가 나옵니다. 중간에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입니다.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저 신묘년 부분만 빼면 당대 가장 확실한 실제 역사입니다. 이걸 위심하면 안 됩니다. 4가지의 금성문을 말하였습니다. 단 하나, 점재현 신사비는 빼겠습니다. 당연히 조작의 달인들이 조작을 했다고 보여지는 금성문입니다. 그럼 3가지의 금성문을 말했습니다. 이 3개의 금성문인 광개토 태왕비, 충주 고구려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 이 3개의 금성문에는 공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사금 시대를 접어들고 마립간 시대를 가는 도중에 매금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뿐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유물의 역사적 시대를 보시면 충주 고구려비는 5세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오는 시기는 광개토대왕 때가 아니라 장수왕 때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신라를 속국 대하듯이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혹자는 광개토대왕 때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5세기 초반입니다. 장수왕 때 세웠다고 하면 5세기 중반 이후가 됩니다. 광개토호태왕비는 5세기 중후반 장수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문을 못합니다. 반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524년 버풍왕 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세기 초반입니다. 그럼 매금이라는 단어는 왕과 같은 단어라는 말인데 매금이 사용된 시기는 5세기 초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정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기록이 나오면 역사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5세기에서 6세기까지 실제로 마립간을 사용하지 않고 매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가까운 역사 기록을 남긴 금성문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세 곳에서 그리 말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립간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이고 매금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금성문에는 매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신라매금, 동이매금, 매금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이매금이라는 단어 또한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왕이라는 호칭을 종족을 뜻하는 동이매금이라고 뒤에 매금이라는 왕호를 붙인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동이왕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이라는 것은 화하족들이 동쪽에 있는 이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동쪽의 오랑캐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동쪽에 사는 이족을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 모두 포함되는 종족입니다. 매금이 왕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금은 하나의 지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본토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신라 영토, 그래서 신라매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라라고 하면 본토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신라매금이라고 하면 신라의 또 다른 영토인 매금 지역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동이매금, 동쪽에 있는 이족매금, 동이매금, 신라매금, 신라 제후국의 하나인 지역을 매금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개토호태왕 비문에 신라매금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한 문장에 2번 나옵니다. 신라매금에 대한 기사는 영락 10년 기사와 영락 14년 기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신라매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신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영락 10년 기사에 신라라고만 나와 있고 영락 9년 기사에는 신라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금이 왕호라고 하면 신라매금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라왕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매금이랑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영락 5년 기사에도 신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호태왕 비문에서 말하는 신라매금은 한반도에 있는 신라매금이 조공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보입니다. 충주 고구려비를 보시면 고리대왕의 조왕께서 영 또는 공하고 알 수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조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조의 한자라고 해서 장수왕의 할아버지인 고국량왕을 말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리태왕 다음에 조왕이라고 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고리태왕 아래 조왕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고리태왕의 칭호를 안 붙인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사라진 글자가 있고 그때 그 시절에 사용하는 문장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리를 말하는 부분으로 퉁치겠습니다. 다음 신라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수천하려고 동으로 왔다. 이 문장에서도 보듯이 신라매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금이 왕호일경우라면 고구리와 신라왕이 형제같이 지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고구리는 하나의 국가인데 신라왕은 한 국가의 왕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고구리 국가와 한 사람인 신라왕이 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칭해야지 나라와 사람을 대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구리 국가와 신라매금이라는 국가를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 매금 기 태자공 전부의 대사자 다해완노 주부 도덕 등이 뭐뭐로 가서 괴영에 이르렀다. 고구리 사람인 태자공과 전부 대사자 다우완노 주부가 신라왕과 고구리에서 귀영에까지 같이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라왕을 만나기 위해서 귀영에 고구리 사신단이 온 것 같은데 고구리 사신단에 왜 신라왕이 끼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금이라는 단어는 신라 안에 있는 제후국을 말해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금기, 매금이 꺼려해서 그러니깐 신라 제후국인 매금이 고구리에 찾아오지 않으니 직접 태자가 사신단을 꾸려서 신라 제후국인 매금 지역인 귀영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이매금이 늦게 돌아와 매금 토내의 제중인에게 절교사를 내렸다. 이 문장이 너무 이상합니다.
동이매금이 늦게 돌아와라는 문구는 동이왕이 늦게 돌아왔다는 말도 되고 동이신라가 늦게 돌아왔다라는 말도 됩니다. 동이신라라고 하면 신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다 알 겁니다. 다음, 매금토내에 제중인에게 절교사를 내렸다. 란 문장을 해석하면 매금의 땅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인에게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매금이 왕호라면 왕의 땅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인에게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왕의 땅이라고 하면 어느 왕인지 무슨 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글쓴이만 알고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비석에 비문을 새긴다고 하면 후대에 이 글을 보고 이 지역은 고구리 형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새겨진 뜻을 알 수 있게 글로써 남겨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막 글을 남기고 떠나가면 후대에 이 글을 보고 어느 왕인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이 비석에서 북쪽인지 남쪽인지 어느 지역까지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땅이라고 비문을 남겨놓을 일 없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 매금이라고 글을 써놓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 신라의 제후국인 매금 땅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라고 알리기 위해 비문을 세워 놓았다고 보입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아주 우연히 발견한 금성문입니다. 진실된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 보이는 금성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매금왕. 학계에서는 모즉지를 울산 천전리 각석에 보이는 무즉지 태왕. 모즉지와 무즉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때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인 남사에는 신라 버풍왕을 모진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즉지 매금왕을 버풍왕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깐 이유가 비슷하니깐 이라고 말하는 역사입니다. 비슷하다고 추정하거나 비정한다고 하면 중국의 중공과 인도의 중국과 같은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자와 이 한자를 같이 썼다거나 한자의 모양이 한 끗 차이로 조금 다른데 발음이 같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비슷하니 막 때려 막아서 맞추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나 봅니다. 모즉이 이름이고 매금이 한반도 지역이라고 하면 신라 매금의 모즉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태왕 아래에 있는 매금 지역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금이 왕호이고 왕도 왕호인데 같이 쓴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 쓰면 재수 없을 것인데 왜 왕호를 두 번이나 쓰겠습니까? 왕호는 한 개이고 어느 지역의 왕을 나타내는 뜻으로 매금 지역의 왕이라는 말이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모즉지 신라왕이라는 말도 아니고 신라 모즉지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라의 큰 나라 안에 있는 조금 먼 곳에 떨어져서 통치하기 힘든 곳에 왕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백제의 22담노와 같은 경우도 있고 신라도 백제와 같은 22담노라는 비슷한 통치제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명나라와 조선에서 싹대 갈아 엎어버림으로써 신라의 통치 방식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불필요한 이러한 이야기는 싹 다 지워버림으로써 가장 편리해진다고 보입니다. 천년 세월을 버틴 삼국지 신라 백제 고리입니다. 삼국사기는 고작 몇 권의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화하족 사서는 30년을 버틴 나라의 역사 기록이 50권은 됩니다. 50년을 버티면 더 많이 늘어나고 200년을 버티면 300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삼국지는 1000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양의 기록을 10분의 1로 축소 작업을 몇십 년 동안 했다고 보입니다. 충청북도, 경상도 지역은 신라매금의 지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